트럼프는 2세대 어떤 미국 대통령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트럼프는 두 초강대국이 거의 9년 동안 멀어져 있은 뒤 현직 대통령으로서 베이징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국빈 대우를 받으며 중국 수도에 입성했습니다. 트럼프는 공산 권력의 중심에서 시진핑 주석과 마주 앉았고 그와 함께한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국가적 힘을 과시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이 장면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트럼프가 중국에 양해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을 가까이에서 평가하고 베이징이 아직까지 얼마나 자신들의 게임을 통제하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도착한 것입니다. 또한 워싱턴이 미국 최대 전략적 라이벌 앞에서 다시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압력에 맞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동안 트럼프는 중국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 그 압력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민대회당에서의 공식 환영식, 두 정상 간의 직접 회담, 그리고 무역, 대만, 이란, 기술, 에너지 등으로 가득 찬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시간상의 거리가 아니라 권력의 거리까지 있었던 후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한 현직 미국 대통령은 바로 트럼프였으며 그때가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나라의 관계는 무역전쟁, 반도체 분쟁, 대만을 둘러싼 긴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같은 중국 권력의 중심지로 돌아오지만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도전적이고 자신감 있던 중국을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받는 정부로 변화시키려는 지도자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릴 테니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그리고 밀소 날비스의 신뢰도 기준에서 이미 입증된 수준입니다. 이 사건의 위대함은 여행이 준비된 방식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베이징에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외교관들만 동행한 채 그는 미국 경제 정상과 연관된 인사들로 구성된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갔습니다. 국제뉴스에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퀄컴, 보잉, 블랙록, 블랙스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의 경영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항공, 은행, 투자, 그리고 글로벌 생산망을 다루는 기업들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력의 살아있는 일부를 중국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워싱턴이 시장, 기술, 자본, 그리고 산업을 한꺼번에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은 대만을 압박의 중심에 두면서 대응하려 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 문제가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어떤 실수도 두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메시지였고 트럼프에게 그 섬이 베이징의 여전히 가장 민감한 문제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어떤 대통령도 중국에 그렇게 들고 가지 않았던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이란의 위기와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이 계산을 바꿔놓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여전히 강한 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경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대만을 위협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면 트럼프는 에너지, 경제적 압박, 해상 안보를 대응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이번 방문을 결전의 순간으로 바꿉니다. 한쪽에서는 시진핑이 대만을 사소한 문제로 다룰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중국 역시 약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 석유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도 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의 전쟁과 걸프 지역의 불안정은 중국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가장 강한 신호는 이번 방문이 평온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뉴스에서는 어려운 주제들과 막판 압박에 둘러싸인 민감한 일정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회의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어떤 형태의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베이징은 대만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강력한 강대국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회의에 장식된 의식이 아니라 실제 갈등의 분위기를 남겼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존중을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진핑이 미국과의 단절을 피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경제에 있어 민감한 시기에 중국의 취약함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시진핑은 미국 경영진들을 맞이하며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위해 문을 더욱 넓게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을 유치하며 전략적인 기업들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게가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나라지만 이제는 무한성장이라는 이미지를 더 이상 세계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 투자자들의 불안, 그리고 더 강해진 정치적 통제가 잡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인들을 베이징으로 데려가면서 시진핑을 불편한 사실 앞에 세웠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두 강대국 간의 경쟁이 더 직접적이고 더 개인적이며 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요 뉴스가 되었습니다. 계산을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이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는 또 다른 강력한 비교 사례를 보여줍니다. 1853년 미국이 매튜 페리 제독을 최신식 무기와 증기선을 이끌고 일본 에도만에 파견하여 명확한 통상 개방 요구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도쿠가와 막고 아래에서 외국 열강과의 접촉을 통제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며 폐쇄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페리는 관광객도 약한 사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산업 강국에 눈에 띄는 힘을 가지고 나타나 세상이 변했음을 보여주었고 도쿄가 더 이상 외부의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듬해 체결된 가나가와 조약은 일본 항구를 미국인들에게 개방했고 일본 내에서 깊은 변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 예시는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힘은 단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함께 오는 전체적인 모습에 있습니다. 페리 제독은 군함과 상업적 압력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는 기업, 자본, 기술, 에너지, 그리고 축적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중국은 19세기 폐쇄된 일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강대국이 실제 권력의 도구를 들고 라이벌의 상징적 영토에 들어설 때 압박의 논리는 비슷합니다. 장문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베이징에 들어가서 베이징 역시 한계와 의존성, 그리고 워싱턴이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도전했지만 규모가 달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주는 팬데믹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주장한 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역시 자국 내에 대만 관련 대표부 개설을 허용한 뒤 베이징의 경제적 보복을 겪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들이 항로와 섬, 분쟁 지역을 압박하면서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저항하고 학대를 고발하며 외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베이징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즉각적인 전 세계적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점에서 트럼프는 다른 이들과 차별화됩니다. 그는 여전히 가장 탐나는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시스템과 베이징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기술 기업들을 가진 국가를 대표해서 등장합니다. 또한 군사력으로 주요 해상 항로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이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압박에 맞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 오히려 압박을 되돌려줍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위협 카드가 되지만 호르무즈 해협, 이란, 에너지, 미국 자본, 그리고 기술 접근성은 미국의 카드가 됩니다. 이것이 중국에 반응하는 것과 중국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 활발히 소통해보세요. 밀손 알베스